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빗장 풀린 부동산. 이번 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부동산 규제, 뭘 규제해왔다는 건지, 이번에 규제가 풀렸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빗장 풀린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정부가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빼고 이번에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네네.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심심해서 하진 않겠죠. 그렇죠. 정부가 중요한 다 이유죠. 이유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규제를 하나? 보수가 잡으면 푸나? 그러는데 전혀 맞지가 않고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는 단순합니다. 집값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면 많이 오르면 오버슈팅이 되면 당연히 규제를 하게 되고요. 네. 많이 떨어진다?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그거는 지난 50년 동안 정해진 메커니즘이고요. 네.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규제를 푸는 거고, 만약에 한 달 후에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 또 규제를 합니다. 당연한 메커니즘이고요. 네,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네. 시장 상황에서 따라간 건지, 국토부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네. 뉴스 보면 나는 절대 안 풀 거야. 거짓말입니다. 떨어지면 풀고요. 오르면 이제 규제를 하는데, 또 메커니즘은 규제를 할 때는 서울 중심부부터, 강남부터 해서 외곽으로 가서 지방까지 규제를 하고요. 네. 풀어줄 때는 지방부터 중심부로 올라옵니다. 아하. 이번에 풀어준 지역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 내고 남겨뒀죠. 네. 중심부 지역 남겨뒀습니다. 다음 카드. 다음에 풀어줄게라는 네. 신호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풀렸다 이번에. 그럼 네.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규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네. 뭐 대출 규제도 있고요, 세금 규제도 있고요, 뭐 팔지 마라 이런 규제도 있는데, 가장 무서운 규제. 만약에 우리가 애들이 있으면 자녀들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너 친구하고 놀지 마,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네. 제일 강력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돈 안 주는 거? 그렇죠. 너 용돈 안 줄게. 돈줄이거든요. 돈줄을 쬐어버리면 아빠 바로 공부할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줄을 쬐는 게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 세금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네.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고요. 대출 규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 LTV가 있고 DTI라는 규제가 있는데, LTV가 뭐냐면 담보대출 인정 비율입니다. 집값 대비 대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네. 내 집값이 10억 원이면 LTV가 50%면 5억만 해줄게. 60%면 6억까지 해줄게. 라는 게 LTV고요. DTI는 소득 대비. 너 집은 10억인데 너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 너 대출 못 갚으면 어떡해? 그렇죠. 소득과 연계해서 하는 게 DTI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LTV를 강화하게 되죠. 지금 50%로 이제 통일을 했고요. 근데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70%까지. 네, 대출이 좀 더 쉽게. 그죠. 10억짜리 집을 7억까지는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네. DTI도 50%였는데 60%로. 소득이 좀 부족해도 대출을 더 해줄게. 이런 규제를 풀어주는데,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풀린 지역들은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빠 용돈에 아까 비교를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주는 것처럼 네. 집 살 돈을 많이 빌려줄게. 뭐 이런 많이 빌려줄게. 그리고 소득이 좀 부족해도 좀 더 해줄게. 그러네요. 이런 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풀리면 이제 집 살 때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내는 세금은 또 줄어들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요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네네.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이 집값 떨어지는 그 추세가 좀 멈추나요? 조금 속도는 둔화가 되겠죠. 속도는 사람 둔화가 마음이 된다. 똑같은 게,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를 해봐야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뭐 한시적 배제해서 내년 5월 9월까지 팔면 중과세 적용 안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했죠. 네.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집은 안 팔리고,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막 불안했는데,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도 없어지거든요. 이거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매물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회수하게 되고요. 실수요자들은 사야 되나? 라고 해서 일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자극을 주고 집값이 다시 많이 올라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다시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집을 왜 사요? 필요하니까 사죠. 아니면 투자.
필요하면 사는데 속마음은 내려가는 집은 안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실수요자들도 좀 올라가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과도한 상승감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안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 사도 많이 안 오를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규제를 풀어줘도 살까 말까 고민은 되지만 많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에 대한 날개는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날개는 꺾여서 이번 규제 완화가 다시 날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떨어지는 속도를 좀 완화해주는 낙하산 정도? 좀 천천히 떨어지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조금 신중하신 입장으로 네네.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규제가 풀리더라도 당분간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그렇게 막 극적일 것은 아니다라고 네네.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집을 지금 사시려는 분들은 가장 저점을 잘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저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렇죠. 이 저점이 1년 후가 올지 6개월 후가 올지 3년이 올지는 모르는데 우리 가장 진리가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아하. 그 골짜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골짜기가 있었거든요. 여러 번이 있었는데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고점 대비 집값이 떨어집니다. 네, 보이시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30에서 50% 정도 고점 대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때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나요? 외곽부터 지방부터 풀어서 마지막에 남은 게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바라보는 강남은 저거 집값도 오르고 부자들이 많이 살아서 저거 조금만 잘못하면 집값 오를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인데 네. 쉽게 풀어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강남까지 풀어줬다는 얘기는 큰일 났다.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야 쟤도 풀어줘 라고 풀어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풀린 지역들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가 네. 이제 강남인데 강남을 풀어줬고요. 여기에 하나 더하면 양도세 특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것도 나오면 야 정부가 카드 다 뺐구나.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네. 그 얘기는 정부가 기다리다가 가장 바닥까지 왔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하. 세 번째는 미분양도 급증합니다. 네. 지금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들이 미분양이 3만 호 정도 이상 늘어나게 된다면 미분양은 수요자들이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그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요. 네. 또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데 안 팔리니까 집주인들이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마이너스 거래가 생기거든요. 그런 게 바닥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패닉 바잉, 막 불안해서 맞아요.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서 막 연끌했잖아요. 골짜기 가까이 가게 되면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패닉 셀링 현상. 집주인들이 이제 막 집어 던지게 되거든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골짜기 가까이 왔다.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해도 좋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패닉 셀링.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이렇게 부동산 뉴스나 뭐 부동산도 동네 부동산을 돌아보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해야겠네요. 저점을 찾으려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요. 경제 뉴스도 보시고 네. 오늘 일상에 충실하시되 이런 거는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클 이 머니 클래스도 꼭 보시고.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에 집을 사려는 이 무주택자들은 네. 어떤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규제가 풀린 지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면 될까요? 규제가 풀린 지역들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네. 물론 자금이 부족하고 나는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안한 마음에 뭐 연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살려고 마음은 먹는데 언제 바닥이 오는 거야. 나 그것까지는 못 기다리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규제 지역에서 풀려야 되고요. 네. 적어도 고점 대비 30% 정도 급매로 조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30%. 30% 정도. 그리고 기반 시설들, 인프라라든지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살기 좋은 지역들, 학군도 좋고요.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서울은 아직 규제 지역 풀리지도 않았고요. 네. 보면은 우리 송도, 청라, 동탄 신도시 같은 곳들은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습니다. 오히려 더 빠진 아파트들도 있고요. 잠깐 송도, 청라, 동탄 신도시. 그런 중요합니다. 신도시들,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가격도 봐야 돼요. 아하. 안 떨어지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빠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 대비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우리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한 30% 이상 빠진 지역들이 있으면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물론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 살기 좋은 지역들이라면 내 집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좀 하셔도 좋을 네, 것 조금 같습니다. 더 경기 남부 쪽도 짚어주실 지역 없으신가요? 경기 남부 쪽이라면 이제 신도시들 인프라 좋은 곳도 있잖아요. 뭐 평택도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 입주 물량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입주 물량도 한 2, 3년 정도 늘어날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인프라 좋은 지역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도심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상기 신도시도 나오는데 네. 신도시들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같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먼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기반 시설이 좋은 신도시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네. 신도시는 좀 마음 편하게 그나마 좀 그렇죠. 뭐 김포 한강 신도시도 있고요. 네. 파주 운정도 있고요. 신도시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뭐 판교 좋지만 판교는 또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머니클래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